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그리고 2분기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쉬어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미국 증시 전반에 재료를 작용하면서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요.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만 하락폭은 크진 않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04% 하락 14,572선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전 거래일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날 장 초반에는 소폭의 상승, 강보합권 정도의 탄력이 나타났으나 이내 유지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방향이 꺾였습니다. 제조업 지표 이날 시작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경우는 51.3을 기록해서 직전을 기록했던 수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이 됐고요. 마켓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 역시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고요. 이러한 점이 악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기준선인 50을 넘어서면서 두 지수 모두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구매돼 있음은 재확인시켜줬는데요. 건설 지출 따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건설 지출과 같은 경우는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었지만 이날 전반적인 증시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중 저점 부근이 11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강세작에 대한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낙폭 만회의 시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매도 주문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소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의 조정을 받은 업종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융업종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기술업종이 이날 0.6%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산업제쪽도 0.8% 내렸습니다. 반면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 선방을 해줬는데요. 0.3%, 에너지업종이 0.7% 각각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들의 흐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가운데 좀 강했던 쪽은 경기 방어주 쪽을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승률 4위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3%가 넘게 오르면서 이날짜게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 밖에 종목들을 보시면 정유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쉐브론 그리고 엑손모빌이 모두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쉐브론이 0.6%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락폭이 컸던 쪽을 보시면 시스코 시스템즈 0.3% 하락했고요. 인텔이 1.85%, 알코아가 1%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0.87%,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조정이 나스닥 쪽에서 나왔습니다. 3,239선의 마감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장 초반부터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시가를 고가로 해서 주가 아래쪽으로 떨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애플의 하락폭이 깊게 나타났다는 점, 나스닥 지수에도 하락 압력을 넣었는데요. 바로 특징주 애플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장에서 3% 넘게 흘러내렸습니다. 3.1%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 흐름상을 보시면 체크가 되실 겁니다. 시가를 고가로 해서 주가 아래쪽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팀쿡 CEO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과 중국 당국에 결국은 애플이 무릎을 꿇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냈고요. 428달러 선에 이날 마감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마감은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거래일 S&P 500 지수와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이날은 0.45% 하락했고요. 1562선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로는 8포인트 정도 밀린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분기 첫날을 하락세로 마감한 것은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처음이란 점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주 그리고 금속주의 하락세가 특히 더 업종별 하락률을 지지하면서 이 지수의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아시아 증시도 좀 확인을 해보시죠. 유럽 증시 이날까지도 계속해서 부활절 연휴로 휴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열린 아시아 증시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모멘텀은 크게 타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적인 악재까지 겹치면 전반적인 하락 흐름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일본 증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2% 넘게 급락했습니다. 12,13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장 초반부터 하락권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악재를 꼽자면 단칸지수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칸지수와 같은 경우는 직전 분기보다는 분명 개선이 됐습니다. 3분기 만에 개선세였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바로 목요일입니다. BOJ의 정책회의가 앞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장중 저점 찍으면서 일본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날 업종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금융업종 크게 흔들렸습니다. 3% 넘는 조정받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 밖에 기초소비재 쪽도 3.1%, 산업재 쪽도 2.6% 내리는 등 전반적으로 업종별 하락세가 깊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개별적인 이슈까지 겹쳤던 종목 특징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무라 홀딩스인데요. 앞서 확인해 보셨듯이 금융업종 3% 내리면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내부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 노무라 홀딩스와 같은 경우는 4.3%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계속해서 하락권 흐름을 전개시켰습니다. 1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증권 계약 위반 소식이 들리면서 이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증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합권에서 등락만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중국의 지표 역시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HSBC 지수 그리고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PMI 지수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맞서면서 추가 하락은 막았고요. 0.1%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꾸준히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임 나오면서 상승 반전 시도가 꾸준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막판에 저점계 가깝게 거래가 형성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주의 낙폭이 깊었고요. 계속해서 금융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반등에 성공한 금융주도 눈에 띄지만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이어갔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시장 마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0.08% 조정을 받았고요.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된 이후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0.65%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유가와 금값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WTI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0.2% 하락했고요. 브렌트유 보합권이었습니다. 0.07% 소폭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금값입니다. 금값은 0.3% 상승하면서 1,600달러 선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온스당 1,600달러 90센트 선에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